눈물이 진짜 제가 막 뻥 터져갖고 그냥 진짜 그렇게 막 진짜 숨 넘어갈 듯이 진짜 울었던 적이 진짜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유소년 팀에서 손흥민을 보고 자란 소년이 유로파리그의 신데렐라가 되었습니다. 하필 손흥민이 부상으로 빠진 경기에 나타난 어린 소년의 활약이 왜 런던의 손흥민에게도 기쁜 소식이고 그들의 스토리를 아는 사람들에겐 감동마저 있었을까요? 처음 토트넘 유소년 팀에 마이키 무어가 나타나자 그들의 팬들은 제2의 케인이란 호칭을 붙였습니다. 토트넘 유소년 출신 공격수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던 케인의 이름이 나온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고 무어는 득점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U17 프리미어리그 결승전 득점에 성공한 무어는 망설임 없이 손흥민의 찰칵 세리머니를 선보입니다. 토트넘 영권은 당연한 듯 잉글랜드 연령별 대표팀에 입성했고 그에게 10번 유니폼이 주어지자 이번에도 많은 잉글랜드 팬들이 제2의 케인을 말했습니다. 당연히 토트넘 출신의 3사자 군단은 케인이 대표자입니다. 하지만 득점에 성공한 무어는 다시 한번 찰칵 세리머니를 선보이며 잉글랜드 전국의 유망주들과 사진에서 자신의 출신을 분명히 밝힙니다. 유소년 가운데 소니 찰칵을 선보인 선수는 이제 셀 수 없이 많지만 토트넘 혈통을 가진 손흥민의 공식적인 후배 선수가 그 아이코닉한 세리머니를 여기저기서 재현하는 것은 분명 재미있는 장면들이었습니다. 몇 년의 시간이 더 지나고 손흥민의 세리머니를 더 자주 펼치던 그만의 이유를 누구나 납득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케인 같은 유형의 스트라이커가 아니라 전통적인 윙어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랭크셔가 오히려 케인 댐박을 하고 있고 무어는 측면에서 스피드로 돌파하고 손흥민조 슈팅을 날려대고 있습니다. 연령별 팀 전부를 파괴해버린 잉글랜드의 재능은 2007년생임에도 올 시즌 토트넘 7명단에 살아남았고 손흥민과 라커룸을 공유하는 새로운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캡틴은 굵직한 메시지를 새로운 윙어에게 전합니다. 그저 좋은 친구, 좋은 팀 동료가 되고 싶다. 더불어 경기장 안팎에서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많은 책임이 필요하지만 기쁨이다. 우리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훌륭한 젊은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 토트넘 유스팀 출신의 환상적인 소년이다. 사랑스러운 소년으로 정말 열심히 훈련한다. 현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코치인 루드 반 니스텔로이가 나를 많이 도와줬다. 이제 내가 무어에게 그런 역할을 해주고 싶다. 같은 포지션에서 플레이하는 선수이기에 조금의 조언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것을 해주려 한다. 나는 항상 어린 선수에 대해 말할 때 그에게 너무나 많은 압박을 주지는 말자고 말하지만 무어는 최고의 선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제 채널에 단골 주인공 반니스텔로이의 이름이 나왔고 손흥민은 무어가 최고의 선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 유명한 대사 반니의 손흥민을 주목하라. 최고의 선수가 될 재능을 가지고 있다가 오버랩됩니다. 반니는 아무도 손흥민을 모르던 시절 해당 대사를 트위터로 작성하며 한국 팬들의 밤잠을 설치게 했었고 손흥민이 무어에 대해 인터뷰하며 그때의 트위터를 떠올렸을지 옆에 있다면 정말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손흥민은 아니지만 같은 포지션의 유망주가 자신의 세리머니를 결승에서 선보이더니 곧 자신의 팀에 합류하여 동료가 된다는 설정은 생각만으로도 재미난 스토리입니다. 반니 또한 손흥민의 합류와 어린 경쟁자의 등장을 도전이 아닌 설렘으로 응답했었고 세계 4대 스트라이커 출신의 품격을 미소로 표현했었습니다. is een super Spieler, super Talent und ich freue mich, dass durchgekommen ist, so jung und so gut schon ist und ich hoffe, dass er schnell wieder fit ist, dann können wir zusammen viel Spaß haben auf dem Platz. Okay? 손흥민의 팀에 합류한 무어의 감정은 아직 긴 인터뷰로 진행된 적이 없지만 어릴 때 TV로 지켜본 선수와 함께하는 어린 선수의 감정은 공교롭게도 손흥민의 반니를 향한 언어로 역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반니스텔로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진짜 초등학교 때 포체티노면서 맨유 했을 때 보던 선수거든요. 근데 그렇게 같이 이렇게 골 찰 수 있다는 자체가 진짜 꿈 같았어요. 저는 처음에는. 마이키 무어 또한 에릭센이 뿌리고 손흥민이 달리고 케인이 때리며 알리가 춤추는 토트넘을 보고 자란 성골 토트넘 유스입니다. 무어가 어린 시절에는 데스크가 여전히 존재하는 토트넘 1군에 합류할 거라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2007년생의 정말 어린 나이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무어는 단계마다 성취했고 마지막 무대에 올라서자 손흥민 한 명은 여전히 팀 스쿼드에 남아 있었습니다. 무어의 다음 세대는
챔스 준우승 시점에 지나치게 어렸으므로 한국에서 흔히 말하는 2002 세대처럼 토트넘의 데스크 세대는 어쩌면 무어가 마지막이자 주인공입니다. 잉글랜드 연령별 10번을 거머쥔 소년이 맨시티, 맨유, 아스널이 아니라 토트넘 유니폼을 끝까지 고집한 것은 상업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토트넘이 가진 마지막 로열티를 의미합니다. 데스크 없는 토트넘이었다면 14살 정도 시절에 무어가 과연 토트넘 유니폼을 고집했을까요? 잉글랜드 10번을 차지한 순간 이적을 선택했더라도 이상할 게 없고 어디서도 주전 경쟁이 가능한 소년들이 팀을 선택하는 이유에는 좋아하는 클럽이 항상 상위권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결국 두 선수가 한 팀에서 만난 것은 무어의 빠른 성장과 손흥민의 롱런이 만들어낸 환상의 콜라보레이션이고 손흥민의 은퇴 후에 무어가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찰칵을 선보이는 장면이 아니라 함께 스타디움에 있는 상태에서 선보이는 신기한 장면의 가능성도 생겼습니다. 물론 캡틴 바로 앞에서도 그 세리머니를 예전처럼 선보일 수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그의 득점 이후에 모두가 궁금한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왜 손흥민은 다가오는 모든 어린 선수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조언이란 단어를 아끼지 않을까란 질문에 대답은 그의 본래 성격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론 그가 가진 최초의 기억도 큰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TV로 지켜봤던 슈퍼스타가 어린 손흥민에게 남긴 영향력은 엄청났기 때문입니다. 아, 이게 그냥 타박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싶었는데 진짜 너무 아팠던 거예요.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래서 그 다음날 병원에 딱 갔는데 이게 뼈가 이렇게 툭 부러진 게 이렇게 돼 있는 게 보여요. 그래서 근데 그날 또 저희 팀 전체로 사진 찍는 날이었어요. 제가 화장실 가서 이렇게 조금 닦고 있는데 갑자기 반니스터가 딱 들어오더니 정말 명언을 한번 빡 날려주니까 눈물이 진짜 제가 막 터져갖고 그냥 진짜 그렇게 막 진짜 숨 넘어갈 듯이 진짜 울었던 적은 진짜 처음이었던 거. 우리는 너를 기다리겠다고. 무어의 등장에 손흥민이 망설임 없이 반니의 이름을 꺼낸 이유가 납득가시나요? 어린 선수에게 선배가 줄 수 있는 가장 긍정적인 영향력을 손흥민은 몸소 경험했고 상대는 반니였습니다. 반니처럼 하면 어린 선수에게 좋다라고 손흥민은 공식처럼 여기고 있고 자신의 좋은 경험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해답입니다. 반니가 있어서 손흥민이 득점왕이 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 손흥민의 인생이란 퍼즐에서 반니는 거대한 조각이었고 부상으로 데뷔가 무산된 최악의 상황에 나타난 행운이자 용기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스트라이커가 당신에게 너는 분명 최고가 된다고 말한다면 어느 누가 자신을 의심할 수 있을까요? 어제 무어의 경기를 지켜보며 손흥민은 어떤 감정이었을까 역시 본인만이 알겠지만 비슷한 상황에서 반니의 감정은 문서로 남아있습니다. 부상을 당한 반니가 집에서 TV를 통해 함부르크 경기를 시청하다 손흥민의 골이 들어가자 소파에서 뛰어올랐다. 이번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손흥민이 골을 넣었을 때다. 어린 손흥민에게 가장 중요한 건 지금부터 계속 발전해 나가는 것이다. 손흥민과 같은 선수와 함께 뛰는 건 대단한 일이다. 내가 그처럼 16살만 어렸으면 좋겠다. 반니의 마지막 대사는 심금을 울립니다. 당시 그는 세계 4대 스트라이커의 빛을 잃기 시작했었고 쉐우첸코, 호나우두, 앙리라는 추억의 라이벌들도 더 이상 세계를 지배하고 발롱도르를 다투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한 권의 이야기가 끝나고 새로운 한 권이 집필되던 무렵이었고 호날두와 메시라는 두 명의 남자가 세계 4대 스트라이커를 과거형으로 만들던 시기였습니다. 손흥민과 무어의 이야기에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반니는 당시 레알에서 뛰다 함부르크로 이적했었고 손흥민은 여전히 토트넘의 캡틴으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락세의 영웅이 아니라 전성기를 이어가고 있는 손흥민의 팀에 무어가 나타났고 두 명은 소니, 반니 스토리보다 더 강렬한 이야기를 쓸 수 있습니다. 바로 PL에서 골과 어시를 나눠가지고 찰칵을 공유하는 새로운 장입니다. 우리가 걷는 모든 길엔 앞서 걸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남긴 최고의 유산은 이 길의 끝에 절벽이 아니라 좋은 풍경이 있다는 확신입니다. 오래 뛴 사람과 빨리 오른 사람은 결국 한 길에서 마주쳤고 이제는 동행을 시작했습니다. 반니가 담긴 아름다운 추억을 이제는 손흥민이 새로운 세대에게 안겨주기 시작했고 우리들은 그저 여전한 축구의 시대를 다양한 감정과 함께 지켜보고 있습니다.